맥락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의당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네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없고 만약에 걔네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정의당이 제1야당이죠. 숫자상으로. 뭐 그렇죠. 무려 6석입니다. 아우 맞네요. 제2야당입니다. 제2야당. 자, 제2야당인 정의당을 그동안에 우리는 범진보 이렇게 분류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랑 정의당이랑 비교해서 정의당이 더 나쁜 애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통합당이 더 나쁜 애들이고 아주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 미래통합당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왜 쟤네는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나쁜 놈들 취급하니까 기대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편인데 우리 편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더 싫거든요.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그럼요? 편이 아닌데 우리 편인 척 하는 거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심어줬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걸로 판명됐을 때 그 화나는 게 원래 쟤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는 애들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그렇죠.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냥 맞서 싸우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질문 겸 비아냥입니다. 뭐냐면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정의당이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정의당을 띄워줬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의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무슨 답을 하시려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없어질 수 있었던 정당인데 네. 다른 야당을 짓밟으면서 다른 야당이 정의당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띄웠습니다. 네네. 일부 방송이나 뭐 일부 평론가들이요. 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정의당을 띄웠던 이유는 저는 약간의 부채의식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죠.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는군요. 네. 자, 부채의식도 있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 부채의식을 자극하면 어쩔 수 없이 정의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노회찬 의원이죠. 그래서 정의당의 선거 전력도 보면 6411 버스라고 하는 그 노회찬 의원의 정말 감동적인 그 연설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었죠. 네. 그래서 노회찬 정신을 살리겠다. 그리고 노회찬이 없는 6411 버스를 이 젊은 후보자들과 같이 타고 가겠다. 네. 라고 하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감성팔이 선거 전략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런 걸 안 하다가 네. 이제 막 지지율 막 바닥치고 그러니까 네. 그제서 이제 불이 나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의당이 바닥을 찍고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정의당이 나왔던 기사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심상정, 조국,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제대로 소명하라. 사법개혁 능력과 의지는 의심하지 않지만 본인이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 2019년 8월 16일입니다. 자,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요. 이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이 청년 후보들을 많이 냈죠. 청년 후보들을 네. 내고 청년 후보들이 지난 3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 더 치열히 싸웠어야 깊이 반성한다. 지금 정의당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상정 의원이 조국의 사법개혁의 의지는 믿고 그래서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조국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뭐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정의당이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줬죠. 네. 그랬더니 지금 청년 후보들이 조국 사태의 불공정함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문제점은 그런 거였다. 다시 정의당답게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정의당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엊그저께 그 조범동 재판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뭐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죠. 네. 그럼 물론 조국 장관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한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의당은 뭐라고 성명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겠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겠지. 네. 네.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시겠죠. 네. 자,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 우리가 부채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노회찬 의원에 대한 부채 의식이 정의당에 늘 아픈 손가락처럼 있습니다. 네. 과연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당시에 이런 평이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늘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네. 자, 지난 4월 14일입니다. 선거 직전이죠. 정의당 민주당 김남국 감싸기 매우 유감. 오만하면 심판받는다. 선거 직전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려 해 오만함에 젖었다. 성적 대상화, 품평문화, 디지털 성범죄 원인. 김남국 의원은 당시 방송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성인 방송이다라고 지향하고 있는 방송에서 다른 패널들이 뭐 성적인 농담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을 듣지도 않고 그런 논평을 그쵸.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정의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여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대신 성적 대상화와 품평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적인 문화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알지요. 근데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김남국, 이동영에 관련돼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선거 직전에 민주당을 폄훼하던 정의당에서는 사과 성명 내셔야죠. 안 내죠. 네,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뭐 성명을 발표하고 논평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제 기사입니다. 정의당도 졸속 심사 넘어 무심사 통과, 추경 브레이크. 한국판 뉴딜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 청년 월세 가구 지원 예산 증액해야. 자, 지금 정의당에서는 불만이 이번 추경에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액이 적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예산이 적다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본인들이 지금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삼고 있는 게 청년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청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혹은 정권을 제물로 삼는 겁니다. 네. 누구랑 똑같이? 미래통합당이랑 똑같이요. 자, 지난 지금 1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 중인 3차 추경 예산안을 정의당이 졸속 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은 미래통합당의 비판이랑 맥을 같이 합니다. 네. 그랬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예전의 기억이 있어요.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박근혜 한나라당하고 우리 민노당인가요?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당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현신 정의당 계열의 진보 정당이 같이 연합을 해서 참여정부를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시즌 2가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기호 2번 장혜영 후보죠. 장혜영 의원이죠. 장혜영 의원은 기재위 예산 심사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답니다. 새날에서도 박차고 나가셨다며. 새날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셨죠. 네. 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32조가 되는 예산안을 3일 심사하는 거하고요. 네. 6일 심사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둘 다 졸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32조를 졸속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긴급하니까 일단 쏟아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왜 이게 지금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미래통합당 때문이죠. 네, 한 달 동안 저러고 있었는데 뭐.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취급해갖고 지금 정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 동안 굶어서
계란 18개를 훔쳐먹는 국민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야 이거 월세 자금 더 안 해줬으니까 지금 코로나 이거 심사 못해라고 지금 탁상공론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정의당에서 지금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 기사를 쓰는 언론이 어딜 것 같으신가요? 경향이나 한겨레 아닌가요? 한겨레?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이요? 조선일보가 정의당도 이러이러하다. 정의당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 정의당을 진중권으로만 바꿔도 모든 게 똑같이 그 문법이 들어맞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양비론이죠. 그렇죠. 정의당은 지금 현재 제2야당입니다. 네. 제2야당, 네. 제2야당이 부재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대단하네요. 국회 굉장히 중책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자, 그랬더니요. 예산 심사는 나중에 일인데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상임위를 구성하는 거였었죠. 네네. 상임위를 구성하는 거였는데 상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계속 양보하고 도리어 저희는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불만이 있었었는데 정의당은 또 다른 불만이 있었나 봐요. 네. 왜 협치하지 않느냐. 정의당이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을 비판해요. 네. 미래통합당 보고 빨리 원구성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반성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기로 하니까 협치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문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장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미래통합당을 비판하고 그래서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정말 나쁜 거다.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는 그러면서 말입니까? 상임위원장 투표에 불참합니다. 그랬더니 또 조선에서 정의당도 불참 기사를 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야당이지만 정의당 6석이 불참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 지금 되게 쾌적하다니까요. 제가 네. 지금 나가신 분들은 다시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 6석이 없어도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저는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의석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은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못하는 게 난 너무 좋습니다. 네. 만약에 그 6석이 정말 중요해갖고 이 6석에 끌려다녀야 되는 국정 운영이었다라고 하면 또 뭐 하나 국정 줘야 운영이었다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불만은 거대 양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체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다가 한 당에서 다 가져가니까 1당이 다 차지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도 좀 달라는 우리도 좀 줘라는 거였겠죠. 그럼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세요. 우리들도 좀 줘. 그렇죠. 니네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 표결에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네. 요렇게입니다. 아 물론 이제 그 가자랑 뭐 있죠. 가자 뭐 가자지구. 뭐 있죠. 네. 아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네. 그 가나다 순서 앞당기려고 붙인 거라면서요. 그래요? 이게 가나다 순서대로 정당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정당 이름을 무슨 가자 기본소득당인가 뭐 그러니까 그거죠. 기본소득당인데 앞에다가 가나다 뒤에도 이기잖아. 아니 그래도 또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있구나. 그래서 가자를 그래서 붙인 거래요. 가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야 올라가니까. 가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건 물론 가자 정당들은 네. 더불어시민당 출신들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1명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 지금 현재 정의당에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난국에서 양쪽을 비판하면서 현실 감각이 부재되어 있는 광파리를 하는 게 그 노회찬 의원의 정신인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늘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먼저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그게 노회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고 늘 상인의 감각은 결여돼 있는 뭐 서생의 정신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서생 정신도 아니고 책 한 권 읽은 중딩이의 정신을 가지고서 계속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비판만 하면서 그럼 과연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지금 그게 과연 노회찬 정신인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입 바는 소리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은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주장하는 몇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벗어난 거는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어떻게든지 궤변을 만들어서 자꾸 찬성을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도그마에 좀 너무 심취되어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이제 변모되고 있는 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제 그 이낙연 의원이 좀 말실수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닥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였을 텐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이며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처리 안 된다라고 발언해서 젠더 감수성 논란에 휩싸였다.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지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졌네. 남성에 대해서 너무 폄하했네라고 비판이 나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자, 그랬더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점잖은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남자는 철이 없으니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로 이어지는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원의 발언에 정의당은 점잖은 막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생을 경험한 여성을 우대하기 위해서 한 말일 테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출생을 경험한 여성을 우대하는 척하면서 출생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하며 아빠로서의 역할, 책임, 경험을 경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출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난임인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삶 역시 배제시킨 발언임이 명백하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발언에서도 산후조리를 대접과 배려로 생각했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산후조리는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출산 후 신체의 모든 기능이 온전치 않기에 쇠약해진 몸 상태의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우울증, 골다공증, 저혈압 등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산후조리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의 삶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점잖은 막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인은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전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진전시키는커녕 편견 속에 기대어 말을 쉽게 내뱉은 경솔한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요는 뭐냐면요.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처리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지금 폄하하는 거냐. 독방 육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저는 이 코멘트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듣고 이런 평을 하는 그것도 정당 대변인의 몫으로 이렇게 하는 정당이 현재의 정의당이다. 무언가 정말 자기만의 버블에 갇혀서 지금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 빨리 돌아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생각난 게 있는데 너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정말 세상 피곤하게 사시는구나. 그 한마디를 보고 이런 이 PC 코멘트들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아니 그런데 그 코멘트는 솔직히 어떤 발언에다가 다 붙여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 주장이거든. 네. 뭐 다른 거랑 연관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하던 얘기니까 계속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아마 그렇죠. 되새기겠죠. 제가 이제 아까 인트로에서 남성은 큰 변화가 있는데 꿈 많고 야망 있고 모험적이던 사람들이 남편이 되는과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는 그런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여자들은 이해 못하겠죠. 이런 말로 물론 미안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정은혜비를 비하했습니다. 난 그런 비하 좋아합니다. 이런 말로도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철학이 됐던 도그마가 됐던 네. 그게 모든 세상의 진리다라고 하는 독선과 독단은 좀 접어주시고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댓글 창에서 네. 유호정 후보는 뭐 하고 있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유튜브에 유호정 후보가 인터뷰한 게 올라와 있어요. 네네. 물론 그 일반 뭐 기자랑 이렇게 인터뷰한 건 아닌데 지식백과라고 김성애의 지식백과인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네.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자, 그런 후보자들을 국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치스럽습니다. 열심히 본인이 하시겠지만. 보내셨나요? 저는 보내지 않았지만 못 보내게 더 열심히 막지 못했다라는 것 네. 때문에 수치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도보다리 109회 방송 어떠셨습니까? 정은혜비님.